세 번째 주제는 바로 성격 유형에 따른 학습 코칭 방법입니다. 야, 이거 주제만 들어도 벌써 눈이 번쩍 뜨이는데, 저도 이제 진로 코칭이나 이제 강의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하다 보니 그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을 때 아이들의 진로 문제, 학습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효과적으로 풀려가는 모습들을 조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박자연 선생님께서 평소에 이쪽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학습법에 관련돼서 이렇게 많이 좀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의 짧은 강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자, 오랫동안 아이들을 지도를 해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 맘까지 잘 따라오고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일까 하면서 책도 보고 아이들을 관찰해 봤는데요. 관찰을 해보니까 사람은 다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원하는 것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아이들의 성향을 좀 파악을 했고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주면 되는지 아이들과 함께 맞춰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갈등도 피하고 아주 여유롭게 아이들의 학습을 도울 수 있었답니다. 자,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학부모님들은 본인의 유형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자녀의 유형은 어떤 것인지를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을 즐기자. 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우선 한번 해봐야 알지. 자, 자유로운 영혼형의 아이들인데요. 예술가나 운동선수 등 예술성과 즉흥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활동적인 유형이랍니다. 자, 이 유형의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뒤에 감당할 것들을 걱정을 하지는 않고 먼저 해보지 뭐 하면서 순발력 있게 도전의식을 보이는 편인데요. 근데 이 아이들은 집중력이 좀 짧아서 포기가 빠르다는 게 문제랍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도전을 하는 이유는 본인에게 어떤 것이 맞는지를 탐색하는 과정이랍니다. 다만 공부를 할 때가 문제겠죠. 이런 경우에는 집중 시간을 좀 늘려야 하니까 부모님께서는 느긋한 마음으로 적절한 보상을 하시면서 공부 시간을 늘려나가게 하는 게 효과적이고요. 이 아이들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면 매우 싫어해서 요점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쓴 물건은 제자리에 여행 가려면 계획부터 짜야지. 자, 연습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자, 규칙을 아주 잘 지키는 안정추구형의 아이들입니다. 이 유형은 주어진 일들은 아주 끝까지 책임을 지는 편이고요. 아마 우리나라의 50% 정도가 이 유형이라고 하죠. 자, 계단처럼 하나씩 성취하고 싶어 해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 지점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그리고 꼼꼼한 성격이어서 다른 사람들도 잘 챙기고 정리도 매우 잘한답니다. 자, 이 유형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너 아주 계획처럼 잘하고 있구나 라고 칭찬을 하면 굉장히 좋고요.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계획을 점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교재를 선택할 때는 먼저 문제가 나온 후에 비슷한 응용 문제가 나와 있는 책으로 공부한다면 실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찾았습니다. 저의 성격 유형. 자유로운 영혼형이었네. 그죠? 그런 것 같은데? 네, 여러분, 혹시 저랑 같은 유형, 혹시 자유로운 영혼형 계세요? 여기, 어쩐지 잘 통한다 했어요. 저희 준비하는 과정에 잘 통했거든요. 네. 역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말이 너무 길었네요. 세 번째, 네 번째, 너무 궁금해요. 선생님. 그럴까요? 자, 세 번째는 최고 인기왕, 남 미소천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지. 자, 관계 중심의 이상가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사람들과의 관계, 즉 조화와 의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이어서 나와 부모님, 선생님, 친구와의 갈등이 생기면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상황을 받아들일 때 나무보다는 전체적인 숲을 보는 편이고요. 늘 미소를 짓고 있어서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는 좀 힘듭니다. 무슨 일 있어?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게 불편해서 아니, 난 괜찮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 마음은 나 좀 알아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가지에 집중을 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집중력을 보이게 되는데요. 특히 동기가 생기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아주 혼자 공부를 잘한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동기부여를 하는 게 좋은데 아이들마다 동기는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가 뭘 원하는지를 잘 파악하셨다가 공부할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아이와 선생님이 이상이 같다라고 하면 아이는 선생님을 굉장히 잘 따르게 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자,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명확한 근거를 좀 알려주세요. 전 배우는 게 무척 좋아요. 자,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지적 호기심 왕성형의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하면서 세상에 궁금한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고 그리고 늘 열심히 배우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경우에 아이들은 요점만 설명을 해도 아주 잘 알아듣는 편이고요.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이 아이가 궁금한 것의 인과관계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선생님하고 공부를 한다면 매우 효율적이 되겠죠. 그리고 단순 암기보다는 증명이 필요한 수학이나 과학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경우가 많답니다. 네, 우리 박자연 선생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말 유익한 강의였는데요.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한번 본인의 유형, 우리 아이는 어떤 유형인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는 환경에 잘 조성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은 혹시 강의 들어보시니까 우리 자녀 어떤 유형이다 뭐 이런 거 좀 오시나요? 네, 저희 첫째는 관계 중심 이상형인데 제가 성격 유형을 무시하고 제 방식을 강요한 것 같아요. 또 둘째는 지적 호기심 왕성형인데 성격 유형에 맞는 학습 방법을 잘 찾은 것 같네요. 네, 우리 최은정 어머님 어떠세요? 네, 저희 애는 3명인데 정말 성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셋째 애가 규칙적인 틀을 싫어하는데 왜 그런지 이해가 됐어요. 아이의 성향에 맞는 공부 방법이 필요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안 물어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교육감님은 어떤 유형이신 것 같으세요? 네. 예, 박재현 선생님 강의 아주 그냥 짧고 굵게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들으면서 왜 나는 이게 다 섞여 있지? 그리고 나이대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시기마다 좀 특징적인 것이 어떤 때는 안정추구형적인 그런 모습도 강하게 나타나다가 좀 더 얘기 들어보니까 동기부여와 집중력 이런 차원에서 보면 관계 중심의 이상가형하고도 굉장히 이렇게 밀접한데 그것을 중시 여겼던 그런 시절이 이 때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지적 갈증이 커요. 그래서 그 호기심이 많고 또 그 호기심 때문에 또 모험처럼 안 가봤던 그런 길도 가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중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고등학교 때는 그냥 우리 다닐 때는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자율학습하고 끝나고 나서 또 제가 도서관에서 새벽 2시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보면은 집중력을 아주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살면서 이런 유형을 좀 더 우리 아이들을 잘 파악해서 그 시기에 맞게 적절한 그런 코칭이나 지원이 이루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 유형은 블렌디드 유형인 걸로 아까 이렇게 섞여 있는 걸로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마지막 해주신 말씀처럼 아이들의 그런 유형 파악이 빠르면 빠를수록 아마 학습 효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우리 박은희 선생님, 근데 아이들이 참 학교에 있으면 이런 4가지 유형 아이들이 이렇게 막 섞여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떨까요, 교실에서는? 네, 실제 학교에서는 정말 다양한 유형의 성격의 학생들이 한 반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보통 외향적인 성향이 많은 학생들이 많은 반들은 굉장히 활달하고 작은 것에도 반응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반대로 내향적인 성향의 학생들이 많은 반들은 수업 분위기가 굉장히 차분하다 못해 가라앉아 있어서 제가 그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막 말과 행동도 저도 같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대체로 보면 활달하고 적극적인 반들이 성취도 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아마도 그 학습과 관련된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학습했던 그 경험이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협업을 위해서 모듬 활동을 할 때에도 이렇게 다양한 성향의 아이들이 되도록 섞여서 모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편인데요. 어차피 이 아이들이 학교를 벗어나서 사회에 나갔을 때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관계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듬 활동에서부터 그런 연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가끔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해 올 때는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을 잘 찾아보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편입니다. 네, 성격 유형을 기반으로 한 수업, 그다음에 모둠 활동, 그다음에 이제 우리 상담을 통해서 많은 쪽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타고난 성격이 그 환경과 이렇게 적절하게 조화가 됐을 때야말로 아이들이 좀 효과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학습 효과 이런 거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극대화되기도 하고요. 자.